안녕하세요. 9월의 마지막 날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위브 더 제니스, 거의 대구의 대장이라고 할 만한 곳, 마이너스 4.75, 19% 정도 하락하는 거래가 오늘 있었어요. 사실 이건 규제 이전에, 해제 이전의 거래였습니다. 대장은 괜찮다면서요. 두류자의 거의 8억 가까운 분양가, 두류 입현한 5억의 실거래가 떴어요. 4.9억이죠. 더 엄밀하게 말하면은 이 바로 인접한 곳이에요. 인접한 곳. 인접한 곳의 가격 선택을 잘 하셔야 되는 시기가 늘 선택을 잘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수목원 서안이 다음 이거 101제곱미터 거의 39평형 될 거예요. 39평형 가격 4억 3천. 4억 3천. 이거 어제 실거래 떴는 거예요. 오늘 실거래 떴는 거 보면 9월 23일자. 거래 계약 일자는 9월 23일이에요. 실거래 일자 약간 이 신고 차이는 약간 있었죠. 31평형 가격이 3억 9,500이다. 층수도 뭐 2층이나 3층이나 고만고만한 수준이다. 야, 이거 순간의 선택이 한 4천만원 정도, 3,500만원이네요. 4천만원 정도 차이로 이 평수가 8평 차이 난다? 야, 요거 수목원 서안이 다음 39평형 산 사람이 잘 산 사람 같고, 수목원 제1풍경채 31평형 산 사람은 좀 비싸게 산 느낌은 있어요. 자, 그거 생각해 본다면 바로 인접해 있거든요. 수목원 제1풍경채와 수목원 이다 서안이 다음. 자, 두류 입현한과 두류자이 인접해 있어요. 그러니까 두류자이 8억에 가까운 분양가, 물론 고층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8억 가까운 분양가 이것저것 합쳤을 때 생각해 보면 이 인접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물론 입지는 두류자이가 조금 더 낫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광고를 많이 하나 봐요. 자, 어제 주간 실거래 지수 나왔는데요. 낙폭을 조금 키워서 파란색으로 나타났어요. 지난주에 마이너스 0.24에서 마이너스 0.26으로 낙폭을 키웠습니다. 이 수도권도 마찬가지. 수도권도 전체적으로 낙폭이 커지는 모습. 일단 서울이 계속 하락폭을 키워가고 있다. 아직까지 서울도 멀었구나 느낌 드는 이유는 전세가 아직까지 좀 덜 빠졌다. 실질적으로 전세가 더 빠지는 지역, 대구처럼 전세가 더 빠지고 세종처럼 인천처럼 요 현상 나타나고 나면 아마 더 큰 하락 경험할 듯 싶습니다. 요거 어제 계속 보여드리는 내용이고요. 규제지역 해제에도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내용. 그리고 어제 초과이익 환수제 손질하면서 이거 연차별로 차별을 좀 주는 내용이 있었어요. 내일 토요일 방송에 좀 심도 있게 요건 좀 다뤄보도록 하고요. 원희룡 장관 말로는 더 빠져야 된다는 이야기 어제 이어서 다시 한번 전하면서 추경호 장관 달성군 지역구 달성군이죠. 달성군 오늘 거래 한 건 떴는 걸 보고 야, 이 사람들 너무하네 이런 느낌이 살짝 들었습니다. 매도 물량 임대 물량 보시겠습니다. 매도 물량 금요일 소폭 증가했습니다. 34,800건 전세 물량 소폭 증가 9,810건 월세 물량 소폭 증가 5,840건 전체 임대 물량 15,650건. 자, 내일도 소폭 증가하고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내일 소폭 증가 맞죠? 토요일 소폭 증가, 일요일, 월요일 또 소폭 감소 예정이고요. 거래량 37건. 그리고 또 양호한 거래량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량 한창 적을 때 몇 건? 28건. 요렇게는 요 숫자가 많이 띄어졌는데, 근래에는 요 숫자보다는 훨씬 더 큰 수치가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일일 평균 거래량 27.6건. 지난달에는 26.9건. 약간 늘어났지만 거래일수가 하루 적은 좀 함정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828건. 요 숫자와 인접한 거래량이 828건과 인접한 거래량이 9월의 거래량이 될 것이다. 많으면 850건? 뭐 요 정도 예측해보면 9월의 거래량 어쨌든 거래량이 늘어나진 않는구나 요런 느낌 받으실 것 같습니다. 두산 위브 더 제니스 67평형 25억까지 갔던 것이 20.2억으로 층수 보면 9층이 25억 23층이 20억 요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 떨어졌구나 요런 느낌도 가지실 거예요. 수성상가 화정파크드림 1단지 49평형 가격 14억 3천까지 갔던 것이 11억 8천으로 한 15% 정도, 한 17%? 네, 17% 정도 떨어졌는데요. 규제 해제되니까 거래가 되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아니에요. 규제 해제 이전의 거래 건수였습니다. 남산 롯데캐슬 센트럴 스카이 요거 보류지 거래 건수인가요? 보류지 거래 가격 실거래 떴는 건가요? 7억 1천만원? 보류지 가격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요 정도의 수준에서 보류지가 거래가 되었더라. 7억 전후의 거래였습니다. 5건이었죠. 5건. 월배 2차 아이파크 고점 대비 한 25%,
정도 빠지는 모습 6억 1천. 대신동 이 편한 세상 요것도 가격 인접한 곳 남산 롯데캐슬 스카이하고 요거 다 뭐 거기서 거긴 동네잖아요. 가격 20% 정도 빠져서 한 6억 원짜리에 있다. 6억 원짜리에 있다. 신축이 7억. 조금 연식이 된 것은 6억. 요 정도 사이 정도로 해석하면 될 듯한 느낌. 남산 롯데스카이 그동안 좀 과다평가된 경향은 있죠. 분양가 대비 많이 올라왔습니다. 가격은 동대구역 센트럴스카이 2022년식 이런 것도 매매를 한단 말이죠. 네, 가격 5억 8,390 5억 후반대. 인근의 분양권도 요 수준 아래 뭐 그렇게 거래가 되고 있죠. 수성하늘채 르레브 그나마 오늘은 좀 정상적인 거래 가격이 떴는 것 같아요. 뭐 이게 34평형 가격이 막 4억대 뜨고 이랬던데 그 다 사연 있는 것들이라서 빼고 그동안 지나치려고 했는데 요 가격이 범물동 수성하늘채 르레브 가격이 고점 대비 20% 정도 빠진 모습. 중리 롯데캐슬 얘는 많이 날아보지도 못했어요. 네, 43평형 5억. 대신 센트럴 자이 5억 고점 대비 20% 정도 빠진 모습. 뭐 중구 쪽 네 그렇게 크게 힘을 받지는 못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의 하나의 체크 포인트 이 편한 세상 두류 이 편한 세상 가격 5억 아래 가격이 형성되었어요. 이거 비쌀 때는 타입별로 차이는 있지만 거의 한 7억 5천 뭐 거의 8억에 근접한 그런 거래도 불과 수개월 전에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야, 얘가 힘 못 쓰면 옆에 거 안 된다. 이런 과거같이 분위기 좋을 때 같았으면은 이런 것들이 시장에 매물로 나오게 되면은 옆에 뭐 두류자이나 이렇게 뭐 관련된 사람들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음모론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거 냅다 비싸게 살 건데 비싸게 진짜 한 8억 9억 한번 질러버리면 될 텐데 생각보다 매물이 많거든요. 그거 다 해결해낼 수가 없어요. 그거 다 해결해낼 만큼 자금을 쏟아부으면 분양의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경향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수목원 사안이 다음 어제 좀 비싸게 3.95억에 바로 인근 아파트 3.95억에 몇 제곱미터인가 74제곱미터 가격이 3.95억이었는데 가격 야 이거 괜찮다. 그에 비하면 괜찮다. 이런 느낌 살짝 받았고요. 대구역 유림 노르웨이 숲 가격 고점 대비 거의 30% 가까운 하락 보였습니다. 자, 그 규제 해제 이후의 거래 건수들 요런 살펴보시면 뭐 변화가 없다. 뭐 딱히 뭐 수성구의 거래가 더 많이 늘어난 느낌은 아니다. 뭐 수성구 한두 건 거래 신고되다가 오늘 6건인가 거래 신고되는 걸 보면 약간 늘어난 느낌도 약간 있지만 뭐 규제 해제 이전의 거래들도 있었으니까요. 사안이 다음 레이크뷰 가격 고점 대비 15% 정도 빠진 모습 4억 초반까지. 요 인근의 아파트 어제 뭐 어디였나요? 푸르지오? 네, 푸르지오 상인 푸르지오. 네, 그 가격도 막 3억 밑으로 떨어지는 거 있었죠. 그 30평형 가격이 3억 밑으로 떨어지기도 했고 구축과 신축의 가격 차이가 뭐 1억 정도 요런 느낌 정도 네, 그 정도 느낌을 받았네요. 강변 일상투류의 20% 정도 빠졌고요. 각산 사안이 다음 15% 정도 나머지. 그리고 이 편한 세상 25% 정도 빠지는 모습. 나머지들 거래 좀 건너뛸까요? 지산동 동서맨션 네, 수성구 규제 해제 요거 이전이네요. 21일이면 26일 이후에 시지동 노변 청구 가격 4억까지 갔던 것이 규제 해제되고 났는데 가격이 2억 8천 30% 빠졌어요. 이 무슨 일이고 이거? 규제 해제되면 가격이 좀 오를 거라는 기대감도 있었을 텐데 수성구 규제 해제 이후에 뭐 큰 변화는 없다. 이런 느낌 살짝 가졌고요. 그리고 대구 금강아파트 대곡동의 금강아파트 이거 오래된 아파트예요. 오래된 아파트. 자, 가격 고점 대비 거의 40% 한 45% 정도 빠졌나요? 요거 제법 많이 빠진 거 눈에 띄고요. 안 오른 애는 덜 빠진다. 그런 거 아니다. 15% 거의 월성 청구타운 30% 가까이 빠져서 27평형 가격이 1.8억 정도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요. 대곡 이오스 23평형 2억 6천까지 갔던 것이 이것도 가격이 한 25에서 30% 덜 올랐다고 해서 덜 빠지는 것도 아니더라. 건당 거래대금 낮아지는 추세고요. 거래량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월의 거래량도 한 850건 정도 수준. 달라지는 게 없더라. 2000건 돌파해야지 공격적으로 뭐 투자를 하고 뭘 하건 생각해 볼 텐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닌 것 같다. 6억 이상 거래량 띄엄띄엄 오늘 거의 20억짜리가 거래가 되기도 했지만 6억 이상 전체 거래량 수준은 너무나도 미미하더라. 대구 전체로 봤을 때 50건이 채 안 되는 뭐 그런 수준. 네, 5%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분양권 거래 5건의 거래가 있었어요. 직거래 비율
여전히 높다. 직거래 비율. 수성 푸르지오 레버센트 110제곱미터 제가 분양가를 추적해 보니까요, 분양가 요거 가격이 21층이니까 분양가 대지비와 건축비 하면 8억 6천이에요. 근데 9억 6천에 되었어요. 여기에 뭐 이거 확장이라든지 옵션이라든지 이것저것 넣으면 사실상 프리미엄이 안 보인다. 사실상 프리미엄, 이거 초창기에 당첨되거나 이랬던 사람은 굉장히 높은 프리미엄을 아마 생각했었지 싶어요. 근데 그런 거 없더라. 대구 월베라운 프라이빗 DN 99제곱미터 요것도 분양가를 대충 찾아보니까 한 7억 6천만 원 정도 수준이더라. 여기에 뭐 이것저것 붙이면 더 높아질 수 있잖아요. 근데 가격이 7억 4,990. 요거 좀 수상해서 찾아보니까 요거 직거래더라고요. 그나마 직거래로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다. 다행이다. 나중에 올라서 뭐 배가 아플지언정, 나중에 올라서 배가 아플지언정, 일단 그 물건을 받아준 사람한테 지금은 한없이 감사해야 될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힐스테이트 동인 센트럴 5억 초반, 동대구역 5억 후반, 뭐 요 정도 가격 눈으로 보고 지나갈게요. 전세 거래량 54건이 있었고요. 전세 거래량은 고만고만한 수준으로 계속 되더라. 지금 월 말이 되었을 때 거래 신고 건수가 뭐 800건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 근데 거래량은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거래량은 왜 1200건? 6월달, 제가 언제부터 조사했나요? 5월달부터? 5월달부터 제가 조사를 했는 부분인데, 얘도 800건, 지금, 그 다음 800건, 요 거래량 있잖아요. 9월 말, 요 기준으로, 거래량이 천차만별이더라. 어떨 땐 1200건대, 1300건대, 1400건대. 추후에 거래되는 거래 건수 때문에 그런데, 그게, 비율이 좀 줄어들 수 있다. 갑자기 거래가 왜 이리 안 되지?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전세, 금리, 지금 2.5%였던 게 5%. 이거보다 더 올라가잖아요. 은행들이 지금 장난이 아닌가 봐요.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앞부터 자금 확보하기 위해서 예금 금리를 막 높여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자, 용산 롯데캐슬 전세가 6억까지 갔던 것이 현재 전세가 11억.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얼마나 지금 높은 전세로 계약했는지 실감이 되실 거예요. 왜? 요거 전세가 2배로 곱하면 되잖아요. 만촌 삼정 그린코 에듀파크 7.5억까지 갔던 것이 현재 전세가 10억. 빌리브 버머 전세가 6억까지 갔던 것이, 이건 신축이니까 좀 빼고요. 수성 동일 하이빌 레이크시티 전세가 6억 6천까지 갔던 것이 9억. 수성 월드 메르디앙 전세가 5억 7천까지 갔던 것이 전세가 9억. 버머 라운 프라이빗 전세가 7억 2천까지 갔던 것이 전세가 9억. 신축으로 가는 건 빼고요. 빌리브 스카이 3.6억에 전세 거래 눈에 띄고요. 학동역 효성 예링턴 플레이스 전세가 4억까지 갔던 것이 6.6억. 궁전 맨션 3.8억까지 갔던 것이 6.4억. 이게 그거예요. 수익률이에요. 이게 임대인의 수익률로 생각해 봤을 때 사실 임차인은 비슷비슷한 전세 금액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임대인은 전세가 많이 떨어져서 속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은행 예금 금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예금 금리는 2%에서 거의 4%? 아니 2%도 안 됐잖아요. 1.5%에서 거의 4%까지 올라왔다면은, 이거 곱하기 2보다 더 해야 되겠네요. 가중치를 조금 더 줘야 되겠습니다. 곱하기 한 2.3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곱하기 2를 하고 지나가 볼게요. 4월 하정파크 드림 3.8억까지 갔던 것이 지금 현재 전세가 6.4억. 동대구역 센트럴 시티자이, 요거 신축이니까 뺄게요. 신축 가격 3.15억. 복현자이 한 바퀴 돌고 나면 전세금 많이 올려받을 수 있을 거라고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했었는데, 사실 2020년에 입주했던 사람도 지금 분양받아서 입주했던 아파트들 전세 돌리고 이렇게 저렇게 한 사람들도 생각보다 위기를 맞이하는 사람이 많더라. 왜? 2년이 지난 지금 2022년이 되고 보니까 전세 가격이 많이 빠지면서 또 자금을 더 마련해 넣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이때 사람들도 위기다. 2022년에 지금 입주하는 사람들 분양권 프리미엄이 너무 많이 떨어지고 해서 자금 마련도 어렵고 이 사람도 위기다. 그럼 18년에 입주했던 사람들은 멀쩡할까? 이 사람들 이 시기가 지나자요. 보통 5년 예금 대출을 할 때 혼합형 상품을 많이 하잖아요. 5년 고정 이후 변동. 2023년이 되면은 2018년에 멀쩡하게 입주했던 사람들도 자기 자본이 많지 않았던 사람들은 위기다. 이거 지금 양극화, 자본주의 양극화 이야기 계속하는 사람이 있어요. 양극화 늘 있었어요. 어떤 사회든 이 자본주의 사회 이전에도 양극화는 늘 있어 왔습니다. 희한하게 자본시장은 엄청난 중력이 작용하면서 이 더 많은 자본을 가진 사람에게 이 적은 자본을 가진 사람이 늘 이거 뺏겨오는 거, 이거 역사를 통해서 늘 있어 왔던 일이에요. 근데 이 적은 자본을 가진 사람이 갑자기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나도 이제 부자가 되었구나 이렇게 느끼는 순간 이 레버리지 했던 이 자금들을 회수해가는 현상, 야, 너 쉽게 못 올라와. 지금 사회는 이런 국면에 지금 처해 있어요. 어쨌든 위기 없이 잘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우선 2편은 세상 요건 지나갈게요. 안심역 우방 IUCL 3.95까지 갔던 것이 5.6억. 또 다른 거 극동 스타클래스 남산 4.3억까지 갔던 것이 5.2억. 그리고 4.3억 5.2억. 그나마 얘는 좀 비슷해 보이죠. 지금 전세 가격이 요 정도로 형성되는 것이 그나마 좀 정상적인 거래다. 심산 하천파크 드림 4.55까지 갔던 것이 현재 5억, 4.5억, 5억. 요게 그나마 좀 정상적인 느낌이 들죠. 협성 휴폴의 주고 4.3억까지 갔던 것이 5억. 요것도 좀 비슷한 느낌이 들고요. 요렇게 한번 생각도 해보실 수 있다는 거, 네, 알려드렸고요. 전세 가격, 월세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와중에 평균 전세 가격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 같지만 금리까지 생각해 본다면 여전히 많이 높다. 여전히 많이 높다. 정말 연말 내년 초까지 가면 이거 생각보다 더 많이 떨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 임대인이 손해 같지만 임차인이 지금 더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어요. 전세 거래량 3억 미만 거래 비중 4억 이상 거래량 줄어들고요. 월세 거래량 예년보다는 많은 수준. 월세 가격 예년보다 높지만 정점은 지났다. 월세 보증금은 작년보다 낮고요. 이 전체 임대 거래량 6월달부터 아무튼 수상하긴 수상하다. 나중에 추후에 뒤늦게 신고되어서 거래량이 조금 늘어날 수는 있을지언정 여기 갭이 너무 많이 생겨 있어요. 지금 이 갭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